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술의 강사 러프입니다. 이번에 배울 단어는요, 바로 공차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완벽한 치수를 가공할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현재 자동차 제조업에 쓰이는 일반적인 제품들의 공차는 소수 둘째 짜리 정도로 공차가 이루어져 있고요. 비행기를 만드는 항공 제조업에서는 셋째 짜리 정도로 공차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부품마다 그 이상 또는 그 이하의 공차가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무리 치수를 정확하게 가공한다고 해도 현재 기술력으로는 완벽한 정치수의 제품을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제품들의 허용 공차를 지정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 공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두 파트로 나누어서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천천히 집중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치수공차에 대한 용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수 허용차라는 게 있는데요. 이 치수 허용차라는 말은 허용 한계 치수에서 그 기준 치수를 뺀 값으로 위 치수 허용차와 아래 치수 허용차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로 설명드리면 직관적으로 잘 안 와닿으실 거라는 거 알기 때문에 예시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30 플러스 0.05 그리고 마이너스 0.02라는 치수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때 기준 치수라는 거는 여기 앞에 이 30이라는 숫자가 기준 치수가 될 거고요. 이때 한계 치수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 위를 30.05까지 가능하고 아래로는 29.98까지 가능하니까 이 숫자를 기준 치수로 뺀 플러스 0.05와 마이너스 0.02가 치수 허용차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냥 쉽게 말해서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부분이 치수 허용차다 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가장 쉬울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죠? 두 번째, 허용 한계 치수. 아까 말씀드렸는데 위로는 30.05가 되겠고요. 아래로는 29.98이 허용 한계 치수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마지막, 치수 공차입니다. 쉽게 공차라고 불러주는데 이 공차는 위 허용차와 아래 허용차의 간격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위로는 0.05, 아래로는 마이너스 0.02니까 이 차이를 계산해 보면은 0.07만큼이 이 치수의 공차가 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용어에 대한 부분 이해되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공차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차는 숫자로 치수를 표현해 줄 수도 있지만 이 치수들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이 소통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서 국제표준화기구인 ISO에서 정한 IT 공차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IT 공차는 01등급부터 18등급까지 총 20가지의 등급으로 각 치수와 목적에 맞게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등급이 낮을수록 공차가 정밀한 부품에 해당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은 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 01등급부터 4등급까지는 게이지 제작 또는 고기능 요구의 부품에 공차를 설정해 줄 때 사용할 거고요. 5등급부터 9등급까지는 부품 간의 조립이 필요한 끼워 맞춤 공차를 설정할 때 사용해 줍니다. 그 외에 10등급부터 18등급까지는 끼워 맞춤이 없는 일반적인 가공 시에 각 부품의 목적에 맞게 사용해 주시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은 보통 부품 간의 조립이 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공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예전에 조립공차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없을 때 단순히 경험적으로 공차를 찾아본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 시도 끝에 한 0.2mm 정도 주면은 조립이 잘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 끼워 맞춤 공차 등급으로 자주 쓰이는 6, 7등급을 표로 한번 보면은 얼추 맞았겠구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공차에 대한 개념이 지금처럼 좀 더 확실하게 있었다면 좀 더 멋진 설계를 할 수도 있었을 테지만요. 여러분들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단순히 시험만을 위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설계자라면 어떤 공차를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한 번씩 생각도 해보시고, 실제로 실무자라면 한 번씩 적용도 해보시면서 멋진 엔지니어가 되어가시길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이론 부분인 끼워 맞춤 공차입니다. 교재 내용을 보시면 기하공차가 앞에 있을 텐데, 이 기하공차는 이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흐름상 끼워 맞춤 공차를 설명드리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내용 순서를 조금 바꾸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마지막 끼워 맞춤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축과 구멍이 서로 조립되어질 때 목적에 따라서 공차를 어떻게 줄지를 알아보는 단원입니다. IT 공차와는 다르게 알파벳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구멍 기준식 끼워 맞춤은 대문자 중심으로, 축 기준식 끼워 맞춤은 소문자로 표현해서 나타내 줄 거예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끼워 맞춤 공차는 구멍 제품과 축 제품 두 가지에 대한 공차를 합해서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축 또는 구멍 이 중에서 하나를 기준으로 설정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그 기준이 되는 제품의 공차는 일반적으로 한쪽의 치수 공차가 제로로 이루어져 있는 H등급을 기준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야 나머지 제품의 공차 등급을 결정하기가 쉬워지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 이해되시나요? A라는 제품의 공차를 플러스 마이너스 모두 있는 걸로 잡아버리면 B라는 제품의 공차를 설정하기가 까다로워질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되는 A 제품의 공차를 한 부분이 제로가 되게끔 H등급으로 많이 설계를 하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은 뒤에서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아래 그림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구멍을 기준으로 했을 때 축의 등급별 끼워 맞춤 상황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구멍의 공차 영역보다 항상 공간이 남는 B부터 G등급까지는 헐거운 끼워 맞춤이다 라고 불러줄 거고요. 보통 이 헐거운 끼워 맞춤을 하는 경우에는 이 회전 운동과 같이 운동이 필요한 부품의 조립에 사용하곤 합니다. 그 다음 공차의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틈새가 생기고 어떨 때는 젬새가 생기는 등급을 중간 끼워 맞춤이다 라고 불러줄 거예요. 이때는 헐거운 끼워 맞춤과 억지 끼워 맞춤의 느낌보다 좀 더 섬세한 조립이 필요할 때 적용하게 되는 공차입니다. 마지막 억지 끼워 맞춤은 항상 구멍의 공차 영역보다 축이 큰 경우를 의미하고요. 이 억지 끼워 맞춤은 분해 또는 조립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부품에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끼워 맞춤 공차를 나타내는 알파벳 뒤에 이런 숫자가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요. 이 숫자는 바로 IT 등급을 의미합니다. 각 알파벳에 맞는 헐거운, 중간, 억지 끼워 맞춤을 먼저 정의를 해줄 거고요. 이 영역에서 좀 더 세밀하게 등급을 잡아주는 게 IT 공차구나 라고 느낌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흐름 잡히셨나요? 다시 흐름 한번 잡아보면은 제일 처음에 치주공차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과 용어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이를 조금 더 규격화시키고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각 상황에 맞춰서 20개의 IT 등급을 국제 규격화 시켜서 사용하고 있다. 그 다음 조립이 되어지는 부분에는 끼워 맞춤 공차를 이용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표현해 주게 될 텐데, 이때는 알파벳을 이용해서 등급을 나누어 줄 거고, 구멍은 대문자로, 축은 소문자로 표현을 해줄 거다. 이렇게 흐름 잡아가 주시면 완벽합니다. 그 다음 끼워 맞춤은 목적에 맞게 헐거운 끼워 맞춤, 중간 끼워 맞춤, 억지 끼워 맞춤이 있는데, 헐거운 끼워 맞춤은 조립 후에 운동이 필요한 부분에 적용하고, 억지 끼워 맞춤은 더 이상 분해나 조립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 적용할 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근데 이 억지 끼워 맞춤은 이론적으로는 구멍이 항상 축보다 작은데 어떻게 조립이 되는 거죠? 라고 혹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 부분만 한번 설명드려 보자면, 이때는 보통 열박음이라는 걸 이용해서 조립하게 될 거예요. 구멍 부분을 가열을 해서 구멍 치수를 넓힌 다음에 조립을 한 뒤에 냉각을 시키는 방법으로 조립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해서 치수 공차에 대한 개념과 20개의 등급으로 표현한 IT 공차, 그리고 알파벳과 IT 공차 등급으로 표현하는 끼워 맞춤 공차까지 알아봤습니다. 시험에 나오진 않을 거지만 혹시나 각 등급이 그래서 얼만큼의 치수로 표현되는 걸까?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끼워 맞춤 등급별로 치수에 대한 표를 좀 가지고 와봤어요.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한 번씩만 살펴보고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왼쪽이 축 끼워 맞춤이고 오른쪽이 구멍 끼워 맞춤 공차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축이나 구멍 둘 중에 하나를 H등급으로 기준 세워준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여기 보시면 H등급의 공차는 한쪽이 무조건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부분의 공차를 설정하기가 비교적 쉽게 되어 있어요. 보이시죠? 이 점 하나 가져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챙겨보자면은 끼워 맞춤 공차는 알파벳이 낮을수록 서로 간의 갭이 커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축은 알파벳이 낮을수록 치수가 더 작은 쪽으로 공차가 떨어지게 되어 있고요. 반대로 구멍은 알파벳이 낮을수록 더 큰 쪽으로 공차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이 부분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마지막, IT 공차는 등급이 낮을수록 정밀한 등급이라고 말씀드렸죠. JS 등급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면 축 기준으로 했을 때 5등급은 플러스 마이너스 2, 6등급은 플러스 마이너스 3, 7등급은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난다는 것까지 챙겨주시면 완벽할 것 같습니다. 자, 이론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거고요. 문제 몇 문제 준비해 왔으니까 정리 잘 되셨다면 같이 풀어보러 가도록 하죠. 첫 번째 문제는 파이가 100인 축에서 치수 공차가 0.035라고 했고, 위치수 허용차가 마이너스 0.072라면은 최소 허용 치수는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치수 공차 용어들 기억하시나요? 같이 한번 만들어 보면, 치수가 100이니까 기준 치수 100 적어줄 거고, 위 치수 허용차가 마이너스 0.072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이때 아래 치수 허용차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까 물음표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최소 허용 치수는 이 치수가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작은 수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럼 100이라는 기준 치수에다가 물음표 값, 아래 치수 허용차를 계산해 주면은 최소 허용 치수가 나오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흐름 잡히셨나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아래 치수 허용차만 구하면 끝나는데 우리 공차값이 0.035다 라고 주어졌고 이 공차는 위 치수 허용차에 아래 치수 허용차를 빼서 구해준다고 했었으니까 그러면 아래 치수 허용차를 구해주면은 마이너스 0.107이라는 값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이제 다 왔어요. 그럼 최소 허용 치수는 100 마이너스 0.107 해서 99.893이라는 숫자가 나오니까 답 1번 하시면 되는 거죠. 또 이런 거 가지고 최소 허용 치수는 치수 플러스 아래 치수 허용차구나. 또 이런 식으로 공식 외우지 마세요. 이런 건 공식이 아닙니다. 그 용어적인 의미를 알고 있다면 그냥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 유형은 IT 공차에 대한 문제들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간단하니까 빨리빨리 풀고 넘어가 볼게요. 먼저 IT 공차의 기본 등급은 총 몇 개로 되어 있는가 했는데 IT 공차는 01등급부터 18등급까지 총 20개의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답 3번 하시면 됩니다. 다음 끼워 맞춤에서 IT 기본 공차의 등급이 커질 때 공차값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물었는데 우리 이론 마지막에 배웠죠? IT 공차는 등급이 낮을수록 정밀하고 클수록 공차는 커진다고 했으니까 답 찾아보시면 2번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다음 중 구멍용 게이지 제작 공차에 적용되는 공차는 어떤 건가? 이렇게 물었어요. 처음 보시면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게이지 제작 공차라는 점이에요. 게이지는 아주 정밀하게 설계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낮은 등급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표 한번 보시면은 구멍용 게이지는 01등급부터 05등급까지에 해당한다 해서 답 2번 해주시면 됩니다. 뭐 축과 구멍이 등급이 좀 다르긴 한데 이 두 개를 구분하는 정도의 문제는 아직까지는 안 나온 것 같습니다. 단순히 게이지 제작 공차가 가장 정밀하고 그 다음이 끼워 맞춤, 그 다음이 끼워 맞춤이 필요 없는 공차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유형은 끼워 맞춤 공차입니다. 첫 번째부터 보시면 끼워 맞춤 관계에서 헐거운 끼워 맞춤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물었어요. 이 부분은 좀 외워주시는 것도 좋은데 여기서는 H를 기준으로 나머지 하나의 알파벳이 가장 빠른 거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알파벳이 낮을수록 그 갭이 커진다 라고 말씀드렸죠. 1번은 H를 제외한 G가 될 거고요. 2번은 N, 3번은 P, 4번은 N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그럼 여기서 가장 헐거운 끼워 맞춤을 찾으면 되니까 가장 알파벳이 빠른 G가 정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개념에 대한 이해만 있다면 굳이 이 부분들을 다 외우고 계시지 않으셔도 충분히 푸실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하지만 이 부분은 중간 끼워 맞춤 이렇게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외워주시는 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인데요. 다음 중 중간 끼워 맞춤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물었어요. 이런 문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암기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보통은 외우실 때 중간 끼워 맞춤부터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이 부분은 옆에 표를 이용해서 찾아보시면 답 중간 끼워 맞춤은 H7, K6라는 게 있으니까 답 1번 하시면 되겠네요. 어떤가요? 치수공차에 대한 부분 이해가 좀 되셨나요? 이 부분은 출제 빈도도 꽤나 높은 편이고요.
시험뿐만 아니라 실무에서도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많은 연습과 공부가 필요한 단원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작업형에도 나올 거니까 그때 가서 까먹고 다시 처음부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확실하게 흐름 잡아 두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영상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